1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연상기억법으로 배우는 한자 시험 A+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연상기억법으로 배우는 한자 시험 A+ 고득점의 비결은 언어학의 의미론에서 단어의 의미가 파생하는 원리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1. 언어학에는 음운론, 음과 운, 곧 소리를 연구하는 분야와 2. 문법론, 글을 짜고 꾸미는 법의 분야, 곧 말본과 3. 의미론, 언어의 내용인 의미방면, 곧 언어의 본질, 기원, 발전, 변천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려는 연상기억법은 의미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에 이어서 한자 완전학습 응용편의 청문회를 포럼 형식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연상기억법에 대하여 한돌 선생의 설명을 듣지요. 알기 쉽게 보기를 들어 설명하게나. 예, 잘 알았습니다. 원숭이, 사과, 엿, 기차, 비행기, 백두산 이런 낱말을 무조건 외우면 기억하기가 어렵고 외워도 잘 잊어버리죠. 아이들이 말지키 놀이에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달다, 단 것은 엿, 엿은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락을 붙여 몇 번 따라하면 누구나 금방 잘 기억하고 잘 잊지 않지요. 이게 바로 연상기억법의 원리인데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의미론에 단어의 의미가 파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자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위에서 보기를 들어 쉽게 설명한 것을 분석해 보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엉덩이가 빨갛다. 이고 빨간 건 사과. 원숭이 엉덩이와 사과의 공통점이 빨갛다. 이고 사과는 달다. 사과의 성질 중에 하나가 달다이고 단 것은 엿. 사과와 엿의 공통점이 달다이고 엿은 길다. 엿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길다이고 긴 것은 기차. 엿과 기차의 공통점이 길다이고 기차는 빠르다. 기차의 특징 중 하나가 빠르다이고 빠른 건 비행기. 기차와 비행기의 공통점이 빠르다이고 비행기는 높다. 비행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높다이고 높은 건 백두산. 비행기와 백두산의 공통점이 높다입니다.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나타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이치로 언어의 의미가 파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어 파생의 원리의 전부가 아니고 한 가지 보기를 든 것입니다. 한자에서 나라국, 군사군 등은 한 글자가 주로 한 가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지만 갑옷, 갑 등은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파생하여 한자에 쓰이는데 이 갑은 첫째 갑옷갑, 2 껍질갑, 3 아무개갑, 4 첫째 청간갑, 5 첫째갑, 6 나이갑 이렇게 6가지 뜻이 있고 여기에 보기에 한자가 있는데 차츰 설명하겠습니다. 훈민한자는 자원을 해석하여 한자의 뜻이 파생하는 까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연상기억법으로 학습합니다. 자원의 설명을 듣고 본문을 몇 번 읽고 프로그램에 따라 배우면 누구나 잘 기억해요. 대표 훈음이란 하나의 한자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훈과 음이 있는데 그 한자를 대표하는 주가 되는 훈과 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갑의 대표 훈음은 갑옷갑입니다. 갑의 대표 훈음인 갑옷갑만 알고 한자어를 풀이하면 동갑은 갑옷이 같다. 같을 동 갑옷갑. 갑부는 갑옷갑 부자부, 그러니까 갑옷부자 하는 식의 해석이 되니 대표 훈음만 알아서는 한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요. 한자를 처음 배울 때에 보기로 든 갑옷갑에서
1 갑옷값, 2 껍질값, 3 아무개값, 4 첫째 천간값, 5 첫째값, 6 나이값, 이렇게 6가지의 다른 뜻을 다 알도록 제대로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울 때는 대표 훈음이라고 하여 그 한자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훈과 음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자의 대표 훈음만 배우고 나서 위에서 보기로 든 대표 훈음인 갑옷값 하나만 알고 한자의 뜻을 풀이하려고 하면 갑부는 갑옷값 부자부이니까 갑옷부자라고 해야 하는데 왜 첫째가는 큰 부자라고 풀이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꽉 막힙니다. 예전에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훈민한자에서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훈민한자는 자원의 파생을 연상기억법으로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연상기억법의 원리는 아까 이야기한 원숭이 엉덩이에 있는 빨개부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까지 이렇게 의미가 파생하는 원리의 보기를 하나 든 것입니다. 갑옷갑의 자원 해석을 보면서 연상기억법으로 갑옷갑의 6가지 뜻을 잘 기억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우미 그림은 갑옷갑의 도우미 그림입니다. 갑옷갑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갑옷갑은 이 밭전 모양은 밭전이 아니고 새싹머리의 상형자가 변형한 부분 글자입니다. 그리고 내리근한 획은 새싹의 줄기 부분을 나타냅니다. 자원은 갑옷갑은 땅 위로 새싹이 움터 돋아날 때 씨앗의 껍질을 뒤집어 쓴 새싹의 머리와 줄기의 모양을 나타내어 씨앗의 단단한 이 껍질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갑각류가 있습니다. 씨앗의 단단한 껍질처럼 단단한 옛날 장수들이 입는 갑옷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갑주가 있고, 수많은 새싹처럼 흔한 사람이 아무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갑나물려가 있고, 천간으로 쓰여 첫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갑자가 있고, 천간의 처음이므로 첫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갑부가 있고, 갑자, 을축 등 육갑으로 세는 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동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여러 가지 훈, 곧 다른 뜻을 다 알면 한자의 풀이는 갑옷갑은 갑옷갑 투구주이므로 갑옷과 투구, 이 껍질갑은 껍질갑, 껍질각 무리류이므로 개, 가재 등 껍질이 단단한 무리. 아무개갑은 아무개갑, 사내남, 아무개을 여자이므로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천간갑은 첫째 천간갑, 첫째 지자이므로 60갑자의 첫째라는 뜻이고, 첫째갑은 첫째갑 부자부이므로 갑부는 첫째가는 큰 부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갑은 동갑은 같을동 나이갑이므로 같은 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이 갑에서 표준 흐름인 갑옷의 뜻만 알면 일의 한자의 풀이 곧 갑주 이외에는 이렇게 한자의 풀이가 막혀서 머리가 답답하겠죠. 갑주는 갑옷갑 투구주이므로 갑옷과 투구입니다. 이 갑각류는 갑옷갑 껍질각 무리류이므로 갑옷과 껍질 종류라는 뜻이 되겠죠. 갑나물려는 갑옷갑 사내남 새을 여자이므로 갑이라는 남자, 갑옷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라는 뜻이 되죠. 갑자는 갑옷갑 아들자이므로 갑옷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 갑부는 갑옷갑 부자이므로 갑옷 부자라는 뜻이 되고, 동갑은 같을동 갑옷갑이므로 갑옷이 같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훈민한자에서는 이와 같이 자원을 해석하여 연상기억법으로 여러 가지 한자와 거기에 따르는 한자어를 결합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이 형성평가와 한자어 학습의 피드백 학습 과정을 거치며 연상기억법으로 잘 기억이 됩니다.
주입식 선생, 원고지신이라고 이 서당식은 한문에서 그 글자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한문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왔어. 그렇고 말고요. 갑옷갑에 중요한 훈이 6가지가 있는데 옥편의 글자마다 모든 훈을 무조건 외우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한자를 다 섭렵하여 가르치기는 끝없이 한문을 배워야 하므로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일본이나 중국 우리 교과서에서도 갑옷갑이 왜 동갑의 뜻으로 파생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중국이나 일본은 날마다 한자를 쓰니 문제없어요. 그리고 동갑은 나이가 같다는 뜻이라고만 했지 한도 선생처럼 갑자, 을축 등 육갑으로 세는 나이로 그 뜻이 파생하는 이치를 설명하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연상기억법이고 뭐고 위에 갑의 6가지 뜻을 다 기억하자니 애들이 골치가 아픈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돌 선생, 그러면 훈민한자에서 자원을 해석하여 원리를 알았으니 본문을 달달달 외워야 합니까? 그럼 한돌 선생의 훈민한자에서 이 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 크게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고 훈민한자의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배우면 의외로 잘 풀리지요. 먼저 훈민한자의 자원이 논리적으로 풀이되어 있으므로 자원이 파생하는 원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하고요. 따라서 연상기억법으로 갑옷갑의 자원에서 갑의 의미가 파생한 여러 가지 뜻을 알고 그 한자에 맞는 갑의 뜻을 적용하면 동갑의 갑은 갑자, 을축 등 육갑으로 세는 육, 나이라는 뜻이 되어 나이가 같다는 뜻이고, 갑부의 갑은 천간의 첫째이므로 첫째라는 뜻이 되어 첫째가는 큰 부자, 첫째갑, 부자부라는 뜻이고요. 또 동갑이나 갑부는 일상생활에 늘 쓰는 말이니 동갑에서는 갑틀동 나이갑이고 갑부에서는 첫째갑, 부자부로 잘 알게 되지요. 위의 갑에서 1. 갑옷갑, 갑주, 2. 껍질갑, 갑각류, 3. 아무개갑, 갑나물려, 4. 첫째 청간갑, 갑자, 5. 첫째갑, 갑부, 6. 나이갑, 동갑에서 1. 주, 투구주, 각, 껍질각, 무리류, 3. 사내남, 새을, 아무개을, 여자녀, 4. 자, 아들자, 부자부, 6. 가틀동. 이런 글자는 배운 글자도 있겠지만 아직 안 배운 글자가 있게 마련이고 더구나 투구주 껍질각은 교육용 한자 1800자의 법이 밖의 글자이거든요. 여기서 다 배울 수는 없지요. 곧 이 한자에 나오는 아직 안 배운 한자를 다 설명하려면 스몰 스텝이 될 수가 없으므로 고주학습의 원리에 어긋나지요. 그래서 한자의 보기를 1. 갑주의 갑은 갑옷갑, 주는 투구주이니 갑옷갑 투구. 2. 갑각류의 갑은 껍질갑, 각은 껍질각이고 류는 무리류이니 개, 가재 등의 껍질이 단단한 무리. 이렇게 풀이하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책에다가 아직 안 배운 글자의 혼과 음을 적기도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4급 한자의 학습, 갑은 4급 한자입니다. 에 가서 완전한 스몰 스텝이 될 수 있어요. 4급 한자 형성평가에서는 다른 5글자와 혼과 음이 순서 없이 섞여 있어요. 음이 갑이면 정답은 다 갑인데요. 형성평가에서 이게 반복 연습이 되고요. 4급 한자를 다 배우고 난 뒤에 4급 한자 소사전에서 한자를 학습할 때 갑이 든 한자에서 갑이 첫째 전간갑, 나이갑, 껍질갑 이런 중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를 한자 풀이에서 찾으면서 공부를 하지요. 여기는 형성평가 문제인데 이렇게 갑옷갑 여기에 갑을 쓰고 첫째 청간갑 갑을 쓰고 아무개갑에 갑을 쓰고 나이갑에 갑을 쓰고 껍질갑에 갑을 쓰고 첫째갑에 이렇게 갑을 쓰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갑은 4급 한자에서 갑사, 갑옷을 입은 군사에서 갑은 갑옷갑, 사는 군사사로 풀이하여 그 한자에 맞는 훈과음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죠.
형성평가와 6급 한자 은행 피드백의 한자 읽짐이 한자 쓰기에서 척척박사로 대표 흐름을 읽고 쓰고 훈과 음의 한자를 쓰도록 학습하므로 그 다음에는 6급 한자 문제은행의 모든 한자는 이미 6급 한자 300자의 범위 안에 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물론이요. 표준 흐름의 굴레를 벗고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파생한 뜻 중에서 어떤 뜻이 그 한자어에 적용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지요. 6급 한자의 한자은행의 모든 한자어의 낱말풀이는 연상기억법으로 한자의 뜻이 파생하는 원리를 배웠으므로 스몰 스텝으로 완전 학습이 되는 것이지요. 한자의 학습에서 뜻이 막히거나 오답이 나오면 자원 해설을 다시 읽어보고 한자의 뜻이 파생한 원리를 알고 넘어가야 피드백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초중고나 학원에서 오답 노트라고 하여 자기가 시험에 틀린 것을 노트에 적어두고 그걸 복습하는데 오답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찾아서 그 원리를 깨우쳐 알도록 제대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건 3번이 아니고 4번이야. 이건 2번이 맞고 이건 3번이 맞고 하면서 시험지 풀기에 그친다면 별로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위에서 갑의 자원 해설을 잘 살펴보면 3. 암흑의 갑이 천간으로 쓰이어 4. 첫째 천간의 뜻이 되었다고 했는데 갑이 왜 천간으로 쓰이고 또 첫째 천간으로 쓰이게 되었는지 해설이 분명하지 못한 것은 곧 갑을병정무의 천간을 나타내는 십간의 글자와 자축인묘 진사의 지지를 나타내는 십이지는 갑골문에도 있는 글자로 그 글자들은 별뜻 없이 한자의 음을 가차하여 각각 천간과 지지로 쓰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학술지 한자 한문교육 한자문교육학회 제4집 1998년 104쪽에 자원한자 2000 완전학습 김종호 서울 열린것쌤 1997을 인용했어요. 효과적인 한자 한문 학습 방안 배원룡 교수의 논문에서 사람인과 늙을노를 보기로 들어 하나의 한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다른 뜻을 한자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소개한 것이지요. 그렇군요. 이 조입식이 서점에서 쓸만한 한자책을 찾아보곤 하지만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파생하는 원리를 제대로 설명한 책은 없어요. 한두 글자는 있어요. 악, 노래악, 즐길락, 좋아요, 따위. 모든 한자를 대상으로 그 뜻이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파생한 것을 풀이한 책은 한돌 선생의 저서가 독보적이지요. 그러니 자원 한자를 인용할 수밖에요. 그렇군요. 한돌 선생의 훈민 한자는 한자 학습의 구조학습의 원리를 적용한 동서고금의 명저가 되겠군요. 수많은 한자에서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파생하는 어떤 원리나 전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어학에 국어의미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국어의미론은 국어의 특질을 주로 다룬 의미론이지만 의미론은 모든 언어 일반에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지요. 국어의미론에는 한자의 의미 변천과 의미의 파생에 관한 원리나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영어에서 king 사이즈는 왕은 크다는 뜻이지요. 한자에서도 왕검이, 왕새우, 왕팔이는 왕이 모두 크다는 뜻으로 파생한 것이지요. 그렇군요. 훈민 한자에서는 모든 한자의 의미 변천의 과정을 해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바람풍을 본보기로 자원 해석의 원리와 자원을 추리하여 해석하는 사고 과정과 아울러 바람의 뜻이 1. 바람, 2. 풍속, 3. 경치, 4. 풍채, 5. 질병으로 의미가 변천하여 파생하는 원리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다음 20일 밤 이야기 훈민 한자 천일야화는
어렵고 복잡한 한자도 단번에 외워 쓰는 파자 기억법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하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